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미래캠퍼스의 학사지도 교수 양진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AI와 1인 가구의 공존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출발해 보시죠. 우리 오늘 출발할 때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있으세요. 천혜람 박사님이신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천혜란입니다. 저는 이제 원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고, 지금 원주에서 이제 위드커뮤니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런 돌봄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정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우리 요즘 대세가 1인 가구잖아요. 혼자 사시죠? 1인 가구입니다. 예. 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오랜 동안 주중 1인 가구 그러시죠. 생활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1인 가구가 이렇게 대세가 될 줄을 몰랐어요. 맞아요. 예. 제가 1인 가구 처음 연구할 때만 해도 혼자 산다는 거 정말? 이랬는데 이제는 기혼, 맞습니다. 미혼, 비혼? 이제는 세 가지를 모두 써야 되거든요. 항목에서 보면 기혼이냐 미혼이냐만 물어보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비혼이 있죠. 그쵸.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1인 가구가 가장 신나게 지내는, 친구처럼 지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AI를 활용한 많은 프로그램 기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네.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누구랑 대화하세요? 저 아리아와 대화합니다. 그쵸? 맞아요. 예. 네네. 전 진이랑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할 때, 힘들 때 아침에 깨워주기도 하고. 그쵸? 맞습니다. 예, 우리 아주 작은 일례를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오늘 한번 AI와 1인 가구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오늘 시간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예, 새로운 시대. 우리 미래 캠퍼스에 오신 분들은 네. 모두 미래인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우리 캠퍼스 이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캠퍼스에 입학하신 분들이 정말 이제 미래인으로서 어떻게 걸어갈지 같이 고민하는 또 학사지도 교수기도 하는데요. 이 미래인들이 AI 시대를 어떻게 걸어나갈 것인지, AI는 우리 미래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1인 가구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1인 가구가 많은지 그렇죠. 한번 네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AI와 1인 가구의 동거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저도 설레네요. 미래를 얘기하는 건 늘 설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살짝 불안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예, 그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네. 우리를 성장시켜요. 사실은 네. 편안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들어 누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좀 깨어 있는 미래인이 되기로 하죠. 네.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의 뇌 속에 이미 모든 것들이 AI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자율주행, AI죠. 사실은 도로 믿어도 운전할 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천 무섭습니다. 박사님 운전하는 것보다 AI를 믿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봤거든요. 천 박사님 차를. 무서웠어요. 저 운전 잘합니다. 네. 운전 잘한다는 사람 저는 무서워요. 사실은. 운전 좀 전 서툴러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고를 안 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인정합니다. 네. 가정, 우리 주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 AI의 맞아요. 기능이 들어와 맞습니다.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걸 운영 할수 있어요. 가능하잖아요. 네네. 이게 AI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카트가 그려져 있네요. 네. 우리가 사실은 물건을 구매할 때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요즘 예. 매장 안 가본 지가 언제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야, 모모팡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쫙 뜨잖아요. 당신이 좋아할 물건, 사야 할 물건. 맞아. 추천도 다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당신이 알만한 사람까지, 네, 예, 그쵸. 맞습니다. 예, 친구 추천까지. 정말 우리는 AI를 사실은 벗어나서 지금 살 수가 없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잘 보이지 않아서 정말 서서히 조금씩 그냥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딱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간 것 같은.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신입생이시니까 학교와 과를 선택할 때도 아마 AI 도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에게 적합한 전공은, 당신에게 뭐 적합한 미래 직업은. 맞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도 사실은 AI 시스템에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미래 캠퍼스 신입생들은 입학하시면 AI의 또 아주 새로운 세계를 아마 같이 항해하시게 될 건데요. 자율융합계열 같은 경우는 전공 선택, 일 전공 선택할 때요. 저희가 AI와 같이 또 통계적으로도 상의를 합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AI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아주 친절하게 올려놓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체 성능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AI는요, 자기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IT하고도 굉장히 다른 많이 거죠. 다르죠. 정보를 넣었을 때 그냥 아웃풋, 인풋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를 하잖아요. 스스로 진화가 그렇죠. 되는. 네. 그래서 AI가 시도 쓰고 소설도 쓰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AI의 다양한 형태. 요즘 인터넷으로 교육받으면 챗봇하고 대화하시죠? 네, 맞아요. 제가 느낀 거는 챗봇은요, 망설임이 없고요.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질문하면 바로 대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인터넷으로 이제 쇼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객센터에 직접 뭐 전화를 한다거나 그렇죠. 연락을 할 일이 없이 그렇죠. 정말 바로 챗봇과의 그 1대1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카톡이나 휴대폰으로 맞아요. 바로바로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환불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정말 단순 변심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챗봇에게 물어봤죠. 나 단순 변심인데 반환 가능하냐?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냐 해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썼거든요. 바로 환불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서비스 센터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물건을 보내고 가끔 화도 내지 않나요? 화도 많이 냈죠. 그리고 확인이 된 다음에 언제 입금되냐 이것까지 맞아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AI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 회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봇, 뭐 지능형 어시스턴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추천 엔진 우리가 뭐 요즘 유땡땡부 그쵸? 네, 맞아요. 뭐 그리고 영화 볼 때도 내 땡땡 네. 그렇습니다. 항상 추천을 받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천을 받고.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택했다고 사실 느끼지만 선택이 아니죠. 사실은 선택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다양한 형태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AI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당하고 이런 곳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매우 귀중한 비즈니스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 AI가 없었을 때 수많은 직업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AI가 들어오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저는 사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에 한 표를 주고 싶은 게요. 시대가 바뀔 때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고 새로운 또 교육이 나와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새롭게 직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그 이제 90년대나 저희가 이제 좀 젊었을 때 이제는 앞으로 이제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이제 들었을 때는 걱정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기계가 내지는 로봇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다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놀게 될 것이다.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정말 서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젖어들고 있고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계속 새로운 또 직종의 일들이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미래인인 거예요. 우리 미래 캠퍼스에서는 직종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가고 개척해가는데 더 방점을 두고
용합 전공을 만든다든지 다중 전공, 이중 전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와서 공부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네.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깨알같이 우리 학교 홍보도 좀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창출 이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우리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이 정도로 우리가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했다면 1인 가구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사실 정의를 좀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예. 아니 어떻게 혼자인데 가구가 되죠? 살림을 해서 그런가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과거의 관념으로는 어떻게 1인이 가구가 돼. 가구라는 것은 가장이 있고 가구원이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가 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혼자서 살림을 한다면 1인 가구라고 하자. 예, 사회적 합의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제가 해설을 좀 붙여봤어요. 그래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라면 1인 가구라고 할 수 그럼 있겠다. 교수님, 네.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에서 떨어져 나와서 저희가 이제 혼자서 자취를 하거나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자취하는 사람들도 다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 가구를 원가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가구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취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업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혼자서 생활을 하고 여기 보시면 취사, 취침 등을 하고 있다면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말 부부는 1인 가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네,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중에 내가 혼자서 생활하고 살림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말이 더 짧잖아요. 주중이 더 길죠. 예. 예, 주말과 부부도 1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1인 가구였더라는 거죠. 저도 그때는 1인 가구가 대세가 아니어서 어디 가서 제가 주말 부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7일 중에 5일을 혼자 살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인 가구였더라고요. 네네네. 참 재밌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비되는 용어가 이제 다인 가구예요. 그래서 대가족, 뭐 4인 가족, 2인 가족, 우리 원가족을 그렇죠. 이야기하겠죠. 독신 여부와는 상관이 상관이 없이.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제 1인 가구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 기숙사에 와서 내가 따로 살고 있다. 우리 가정에서 나와서. 근데 여러분이 3명이 한 방을 쓴다. 1인 가구일까요? 1인 가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그런 주거 공간, 아니, 기숙사의 방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찌됐든 혼자서 각각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맞나요? 공부 잘하셨네요. 예, 네. 맞습니다. 방을 같이 쓰고 있다 그래서 예, 절대로 다인 가구는 아니죠. 네. 예, 예. 그래서 1인 가구 맞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내가 하고 있어도 1인 가구가 예, 됩니다. 그래서 가구원이 1명이라는 거죠. 예, 2000년대 이후에 사실 10,000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혼식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맞아요. 예, 네네. TV에서도 초산이 지금 굉장히 늦어져서 30대 막 예, 중후반까지도 중후반.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미혼율도 높아지지만 이혼율 증가가 사실은 1인 가구의 또 가장 큰 예, 포션을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되게 높은 나라에 좀 들어가지 않나요? 네, 지금 이혼율로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대세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맞습니다. 만나는 네네. 가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는요, 1인 가구입니다. 이제 통계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실 건데 뒷부분에서 보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PPT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만 그럴까? 세계는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뉴욕 대학교의 그 사회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하죠. 네.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1인 가구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를 솔로 이코노미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게 AI가 제가 비즈니스의 새로운 자산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저는 경영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사회복지 전공자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 예, 많은 것들이 창출이 되겠다 했는데 이 솔로 이코노미란 말 자체가 1인 가구가
혹시 소비의 주체가 된다는 소리일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1인 네. 가구가 실제적으로 소비 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좀 드러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저서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란 게요. 저서의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혼자 살기의 매력. 아, 고잉솔로인데요. 그렇죠. 예, 네. 고잉솔로죠. 예, 그래서 네. 여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목이. 그 내용도 굉장히 신선했는데, 이제는 이 신선함이 이제 일반화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소득을 가진 1인 가구, 혹은 고소득이 아니어도 1인 가구는 일단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들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다. 교수님, 그러면 네. 지금 이 저서가 네. 지금 보기엔 2012년도 네. 저서잖아요. 네. 와, 그럼 이때 벌써 이렇게 네. 고잉솔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네. 지금은 지금 어쩌면 이 책에 쓰여졌던 내용들이 지금은 그냥 일상이 네. 되어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미국보다 더 앞서서 20년 그렇죠. 전부터 이미 1인 가구 시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산업화의 궤적을 따라가는 거는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대세를 또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네네. 준비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 가구화라는 말을 해봤어요. 저 올해 논문 써야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화 되고 있는 우리 시대. 이거 네네. 제가 한번 명명을 해본 거거든요. 연구자들은 이런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교수님께서는 또 1인 가구에 대한 논문들을 좀 몇 편 쓰셨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1인 가구가 정말 대세가 될까 했었는데 이미 이제는 우리가 일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연구자들은 항상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사회과학 쪽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읽는다는 거, 이게 바로 학문하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학 학문의 세계에 여러분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 1인 가구 시대 한번 도표 보시죠. 깜짝 놀랄 만한 수치예요. 비율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너무 높죠. 우리 전체 가구 중에 33.4%가 1인 가구예요. 3분의 1이에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직선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내년쯤이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1인 가구 수가 700만을 넘었어요. 제가 연구할 때요, 1인 가구 수가 500만 넘었었거든요. 그때도 많다고 그때도 많다고 그랬었는데,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700만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 시대는 1인 가구화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인 가구가 된 동기 재밌잖아요. 그렇죠. 야, 너무 다양한 이유들이 연구하는 있죠. 즐거움이죠. 네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1인 가구의 장밋빛을 얘기했던 거는 자발적인 1인 가구들인데요. 우린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니까 나는 사실 1인 가구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중년에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혹은 가족이 해체됐다든지 그렇죠. 다양한 이유로 혹은 나는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었는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든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안에 많이 내포가 돼 있어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 그렇죠. 주말 부부도 그런 경우고 또 이제 지방 발령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이유 어쨌든 일로 인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자녀 학업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할 수 없이 주말 부부가 되거나 혹은 이제 기러기 부부들 기러기 부부들. 네. 많죠. 저는 과거에는 기러기 부부가 아빠가 보통 이제 한국에 있고 엄마와 아이들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논문 준비하다가 반대 상황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반대 상황이라고 하면 엄마가 여기에 남고 아빠가 아이들하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엄마들의 직업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보통 고소득이거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가 변화하고 있구나,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들이 굉장히 육아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단정적으로 엄마가 육아에 더 관심이 있고 뭐 아이들 교육에 더 관심이 있다 혹은 정보가 많다라는 건 이제는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고요. 부모 중에 누군가가 음. 예,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택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음. 남자분들이 더 육아휴직을 많이 쓴다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 상승세가 직선 상승세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여자분들, 엄마들이 오히려 육아휴직 쓰는 거를 더 좀 음.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시대가 이제 성차별의 문제, 성고정관념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1인 생활 동기 이제 보면서 비자발적인 요인이 많이 높아서 좀 많이 좀 네. 마음이 안 좋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자발적인 요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적인 개입과 그렇죠. 정책 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다인 가구로 갖는 그런 길목이라는 게 아니라 1인 가구로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네네. 있게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자발적인 부분들도 높아요, 수치가. 그래서 이 비자발적인 1인 가구든지 자발적인 1인 가구든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즐겁게 정말 삶의 질을 네, 낮추지 않고 맞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끔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 동기를 보면 학교 직장 때문이 그죠, 제일 굉장히 많죠. 높죠. 네네. 예, 그리고 2000년도와 2022년도를 좀 비교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20년도와 22년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 비자발적이 좀 올라가고 자발적인 1인 가구는 좀 내려갔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학교 직장 때문이라는 이유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훨씬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삶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가 편에서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기도 하고 배우자를 못 만나서 내가 1인 가구가 되었다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못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 노코멘트 하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1인 네. 가구는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도 정확하게 하시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와 1인 가구의 동거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 봤는데요. 정말 1인 가구는 AI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AI와 1인 가구의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동거의 정의 아세요? 같이 사는 거. 그렇죠. 떨어져서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선택적 친화력이다 이런 사회학적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정말 AI와 1인 가구는 친해요. 친할 수밖에 없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 AI가 아침부터 깨워주거든요. 안부를 묻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혼자서 항상 혼잣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리야. 네, 저 아리아 정말 밤낮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네.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네, 맞아요. 예, 인사도 아리아에게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침에 인사도 하고 날씨도 네. 물어보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좀 좋은 음악 좀 틀어줘 하면 또 알아서 틀어주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AI가 안부를 묻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화고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자체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로 AI가 들어온 거죠. 네네. 제가 지금 표를 하나 올려놓았는데요. 보건소에서 네네. 클로바 케어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이제 중년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다거나 그러니까 주로 집에 머무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누군가 안부 전화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네네.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클로바 케어콜을 지금 하나 올려놨어요. 한번 네. 보시겠어요? 자, 저하고 한번 대화해 보실까요? 네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요즘에 잠을 통 못 자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제가 무릎이 좀 아파서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네, 요즘 부쩍 밤마다 더 아프네요. 그렇구나. 아이고, 그러셨군요. 파스나 찜질팩이라도 해보세요. 병원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네. 이런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네. 보건소에서 따로 어떤 기기나 아니면 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화에 연결이 되어서 어플을 깝니다. 예. 어플로? 아주 간단하죠. 핸드폰에다가? 네네.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 유선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고독사도 예방하면서 네네. 우울감 해소도 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우리가 몸도 움직이고 말을 하잖아요. 인지력이 상승한다고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이런 이제 케어콜 같은 경우에 네.
이 AI가 되다 보니 저희 이게 생각에 이 음. 보통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투와 뭔가 이렇게 그 기계 내지는 그 로봇이 하는 말투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네네. 이제 제가 재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 정도 톤입니다. 아.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이 정도라면 그래서 우리가 실험도 해봤어요. AI인지 아닌지 네네네.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받게 했거든요. 깜짝 놀라셨어요. 받으신 분들이 AI인지 생각도 못했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예, 예. 이 정도로 저희가 네네네.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요. AI가 자기 학습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목소리를 저희가 입력하고 네네. 그 중에서 평균값을 잡아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클로바 케어콜은 생각보다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응이 좋았고요. 사실 어르신들은 깜빡 속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예, 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하고 있고 점점점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예,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 케어콜 하나만 가지고도 우울감을 극복하고 예, 아침부터 내가 대화를 했다라는 예, 어르신들 그런 우리가 피드백을 받게 되면 네네. 굉장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AI와 만났을 때 굉장히 큰 예,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AI가 이제는 건강을 체크해 준다라는 거죠. 어떤 거 쓰세요? 뭐 쓰세요? 요즘에 챌린저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챌린저스. 그쵸, 하고 계시죠. 그거 다 AI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그러면 걸으세요? 요즘? 저는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네. 제가 좀 걸음수를 줄이긴 했지만 저는 네. 매일 7,000보씩 걷고 있어요. 그쵸. 그거 네. 누가 체크해 주죠? 저희 핸드폰이 그쵸. 핸드폰에 있는 어플에서 다 하더라고요. 예, AI가 네. 다 분석해주고 체크해주고 시상까지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다 하시고 항상 나면 트로피를 받고 예, 있어요. 트로피도 네. 받으시고 예, AI로부터 스트레스 지수도 다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그렇죠. 다 되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AI 하틴누 예를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아마 하틴누 쓰시는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모두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수면 시간, 휴식 시간, 네. 활동 시간 모두 체크해주고 또 추천도 해주고요. 당신 활동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좀 일어나서 맞습니다. 걸어보세요. 맞아요, 또 맞아요. 걸으면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우리 와치로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뭐. 그럼 힘을 낼 것 같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맞습니다. 워크온이나 뭐 에코바이크. 저는 자전거를 타거든요. 에코바이크를 키면 몇 킬로 달렸고, 뭐, 네네. 폐활량은 얼마가 됐고, 앞으로 네. 얼마가 심박수가 남았고. 예, 예. 어떻고, 그렇죠. 뭐 이제 지금 1km를 걸었는데 뭐 소요 시간은 얼마고 예, 몇 킬로 그렇죠. 더 남았고 뭐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의 정말 PT 선생님이시죠.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1인 가구 시대에 건강을 누가 체크해 주나 AI가 체크해 주더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인 가구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전 여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질문을 굉장히 잘못한 나쁜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20대 때는 여성이 많고요. 중장년으로 가면 남성이 점점 증가해서 그런가요? 중년 시기에는 남성이 많고요. 노년으로 가면 다시 여성이 많아집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남성,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대 때는 확실히 6대4 정도로 여성이 많습니다. 예, 우리 그렇구나. 지금 신입생들은 이제 네네. 20대로 진입하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20대 중심으로 얘기하면 여성들의 비혼화가 더 높아지면서 실제로 여성들의 1인 가구 비율이 20대는 더 높아요. 신기하죠? 그럼 40, 50대가 됐을 때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얘기네요. 이혼 또 사별 여러 가지 또 직업적인 이유 많은 이유로 남성 중장년이 더 높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의외죠. 예. 근데 왜 의외라고 생각하시냐면요.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이혼을 했을 때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1인 가구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남성들은 이혼과 동시에 1인 가구로 넘어가거나 사별과 동시에 1인 가구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아요. 예, 우리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 이제 통계를 늘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짚어낼 수 있는 흐름이 그래서 여성은 한부모 가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원주에 온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주에서 되게 놀랬던 게 제가 아는 이제 그 지인들 중에서 이 그룹이 있잖아요.
1인 가구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많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1인 가구 주변에 1인 가구가 모여요. 그렇군요. 다인 가구 주변에는 다인 가구가 모입니다. 그렇군요. 예, 유유상종인 거죠. 네네. 사실은. 예. 그래서 내가 소속한 데는 왜 이런 사람밖에 없는데 더 많아 보일 수 있어요. 표집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도 1인 가구가 되지 않더라.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만 18세, 19세가 돼서 집을 떠나잖아요. 대학이라든지 뭐 학업, 뭐 취업 여러 가지 군대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떠나면서 드디어 1인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중년이 아니라 약간 노년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네요. 중노년이죠. 네네. 그러면서 또 여성들이 이제 생애 주기상 오래 사시잖아요. 맞아요. 평균 수명이 남성분들보다. 더 예. 길죠. 그래서 노년에는 네. 여성 1인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예. 우리가 생애 주기를 한번 좀 살펴볼 네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생애 주기 동안 여성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요. 안전의 문제예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이렇게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저도 사실 이제 일본에서 제가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항상 제가 이제 그 맨션을 구하러 다닐 때 항상 제일 먼저 봤던 게 네. 그런 정말 세큐리티였던 거. 그렇죠. 안전의 문제. 네. 그런데 이제 이 안전의 문제도 AI와 상의하세요. 예. 나 혼자 산다. 안전하게. 예,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각 지자체별로 뜨고 있거든요. 네네. 서울시 이미 하고 있고요. 다양한 도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안전을 위한 스마트홈 시큐리티. 나 혼자 안전하게 산다. 예, 그래서 세이프티 서비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SKT와 결합해서 지킴이 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올레기가 그렇죠. 네. IoT 서비스를 네네. 홈캠이죠.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LG의 또 U+, 네네. IoT 캡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해서요. 혼자 사시는 여성 1인 가구에게 안전한 삶을 이제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밤길 귀가 서비스까지 요즘 지자체에서 하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대학 생활은 그래요. 내가 성인이 됐지만 정보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면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죠. 네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데요. 대학 생활은 성인의 생활이잖아요. 나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생활에서 활용하는 거 대학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데 유형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받아가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기도 해요. 모르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의 문제 또 장학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찾아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특히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들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인 가구 시대 N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뭐 700만 가구도 돌파했고 이제는 뭐 전체 인구의 뭐 3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비율이 증가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가까운 미래에는 4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인 가구 중에서 소득 상위 10%의 이런 연평균 증가율이 2인 가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인 가구들이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도 높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정말 고용 솔로로 가면서 소비가 높아진다는 건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1인 가구를 신소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AI는 이미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AI가 그럼 무슨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시장의 판도를 바꿔라. 어떻게? 워라밸로 가야 한다. 주택시장은 이제 20평 살던 사람 30평, 40평, 50평 가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소형 아파트인데 알찬 소형 아파트를 만들어라. 살고 싶은 소형 아파트가 앞으로 팔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식품업계의 판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기에 동감이 되는 게 혼자 살다 보니까 시장을 보러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식자재들을 이렇게 사도 한 사람이 먹으나 두 사람이 먹으나 어차피 사는 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요.
그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인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렇죠. 것들만 찾아서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밀키트라든지 바뀌었어요. 네, 이런 맞아요. 것들 그렇죠. 정말 예.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그래서 가정 간편식이 이제 네. 대세가 된다라는 거죠. AI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사실 신선도와 맛이 좀 떨어진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맞춰주는 그렇죠. 거죠. 질을 올리는 지금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간편함과 맛을 동시에 잡는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 네. 세 번째, 가전업계의 판도를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미니 마케팅이 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TV도 커야 되고 뭐 다 커야 되는 거, 용량이 맞아요. 커야 되고 냉장고 그렇게 크면 뭐 하겠어요. 우리 비어 있어요. 박사님도 저희 냉장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냉장고는 거의 3분의 2가 그냥 텅텅 예. 비어 있습니다. 여백의 물만 미를 있어요, 추구하시더라고요. 물만 있고 주스 좀 있고 이렇게 네, 되는 맞아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또 열어보셨나요? 제가 이 집에 자주 놀러 갑니다. 네. 이 싱글족들이요 구매력이 있는데 사실 구매력과 이런 큰 가전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작지만 짱짱한 아주 디자인이 멋지고 소품으로도 뭐 아주 맞습니다. 완벽한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소비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아, 또 저는 여기에 또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 금융권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의 개념을 바꿨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은행에 올포미 카드라는 게 있어요. 저 요거 보고 참 재밌었는데요. 빅데이터로 싱글족의 소비 패턴을 예, 추적을 한 거예요. 많이 쓰는 부분에 많은 할인을 주는 거예요. 이 카드 너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예. 한번 오늘 이거 끝나고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AI와 상담하세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싱글족이 주로 사용하는 7대 업종을 잡았어요. 네. 편의점, 홈쇼핑, 네. 온라인 쇼핑, 할인점, 병원, 이동통신 그리고 대중교통을 쓰더라. 아, 이렇게 해서 이용 금액이 또 큰 순서대로 높은 할인율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예, 맞춤형 카드가 되는 거죠. AI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취업의 판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AI가 해주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 AI와 상담할 예정인데요. 우리 학사지도 교수들과 또 이 AI가 여러분의 2, 3학번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 전공 선택할 때부터 마지막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같이 걸어가고자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신기한 세상이 오고 있네요. 예,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들을 함께 우리 미래 캠퍼스에서 여러분 미래인들이 같이 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미래인과 1인 가구 그리고 AI까지 그 동거관계라고 표현을 네. 했는데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같이 살아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맛보기 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AI에 관련된 이야기들, AI와 다양한 학문과의 소통들, 또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미래 캠퍼스 안에서 다양한 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네. 좀 설렘 반, 그다음에 우려 반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 AI를 논할 때 지금 이제 교수님하고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은 어찌됐든 저희가 좀 약간 청년층, 젊은층,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다 보니까 정말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1인 가구에는 또 이렇게 정말 청년층, 장년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늘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과 AI의 관계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항상 고독사의 예방과 그렇죠. 외로움의 해소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오히려 이런 아까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케어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잘 또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니까 사실 1인 가구와 AI의 동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좀 그 어르신들의 그 삶, 생활 그것도 같이 좀 조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얼핏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AI가 이제 우리 생활에 이렇게 싹
스며들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로부터 소외된, 그저 네, 배제되어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배제되지 네. 않고 이 안에서 이 그 사회복지 서비스죠. 네. 이 서비스 안으로 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21세기는 사실 정보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 위에서 잠자는 자에게는 누구도 혜택을 주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끊임없이 알리고 같이 공유하고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도 정말 이런 우리은행의 이런 서비스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제 좀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어플로 이제 해결이 되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직접 은행을 가셔야 되고 창구를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정말 그런 ATM기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런 이제 시스템을 네. 생각을 할 때. 예.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가 네. 이제 사회복지의 과제로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AI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내는 그런 미래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천혜란 박사님하고 저하고 AI와 또 1인 가구의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깊은 얘기는 우리가 비교과를 통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